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로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 예적금 이자 0.5%를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 동생 같은 완전 초보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완전 초보의 기준이 뭐냐면 이거 모를 거예요. 예금 1,000만 원을 넣었어요. 3% 이자가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해보면은 30만 원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자가 덜 나옵니다. 실제 이자를 보면은 이렇게 세전이다가 3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자 과세 돼가지고 25만 3,800원 정도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어른들이 뭐 세금 왜 떼가냐 이런 얘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이자 소득세 15.4%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걸 줄이려면 세금 우대를 받으셔야 된다. 세금 우대라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자 소득세 15.4%를 떼간다 하면은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원금이랑 이자에 15.4%를 떼간다. 이게 아니라 이자 30만 원에 15.4%를 떼가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금 우대가 어디에 있냐면 이런 데 있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협자가 들어가잖아요. 협자. 새마을금고도 비슷한 거예요. 협동조합의 줄임말이에요. 협동조합.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들, 뭐 KB나 신한이냐,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애들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이 말은 주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회사들이에요. 기업의 이윤을 내고 이런 회사들인데 여기서 얘기한 협동조합은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모내기 할 때 그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막 이런 얘기? 이런 협동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이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 동네에 금융이 잘 되게 도와주는데 의의가 있어요. 농업인들이 이 금융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금융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KB, 신한, 우리, 하나 이런 데가 오프라인 지점을 다 없애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이 수도권, 지방만 나오시더라도 KB 국민은행 그 오프라인 지점 찾기가 힘드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협동조합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얘네는 이제 동네 은행이라고 구분을 하고 얘네는 그냥 일반 은행이라고 구분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공짜로 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국가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세금 우대라는 기능을 준 건데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준조합원이란 걸 가입을 해야 돼요. 조합원에 가입을 하시려면은 뭐 농업에 종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수산업에 종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세금 우대 받자고 밭 사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합원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준조합원은 우리가 할 겁니다. 가입하실 때 가입비가 보통 있어요. 없는 곳도 있고 1,000원인 곳도 있고 5,000원인 곳도 있고 10,000원인 곳도 있어요. 한번 내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게 좀 생겼어요. 준조합원 가입 이렇게 해가지고 어플에서 찾아보시면 준조합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고 활용법도 알고 정확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굴러가는 거고 내가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제가 가족분들한테 이거 가입하세요 저거 가입하세요 매번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낫겠죠?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세금 우대 한도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5가지 이제 활용법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교예요. 비교. 일반은행 3.5% 예금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은행에 3.1%짜리 예금이 있습니다. 세금 우대가 돼요. 그럼 뭐를 가입을 해야 될까요? 얘는 이제 과세가 되겠죠. 과세. 뭐 가입을 해야 될까요? 3초 드릴게요. 3, 2, 1 뭘까요?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 위쪽에 있는 건 일반은행이에요. 일반은행. 1,000만 원짜리 1년 3.5% 가입하면 일반 과세일 때 세전이자가 35만 원이 나와요.
세후는 29만 6천 원이 나옵니다. 반대로 세금 우대를 받고 1.4%를 넣습니다. 3.1%예요, 여기는. 보면은 세전이자가 31만 원이죠. 분명히 세전이자는 얘가 더 적어요. 근데 과세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30만 5,660원으로 29만 6천 원보다 더 많죠. 세전이자는 일반 은행이 더 크지만 세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세금 우대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보통 한 0.5% 정도 차이가 나요. 대충 이 정도입니다. 0.5%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비교를 할 때 네이버 예금 계산기, 적금 계산기 들어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금액 넣고 기간 넣고 이자 넣고 일반 과세 넣거나 세금 우대 넣고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두 번째 넘어와서 이거 활용을 하실 때 1인당 3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이면은 1억 2천까지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미성년자 안 됩니다. 이제 만 19세가 넘어야 돼요. 성년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증여세 이제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예요. 성년인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예요. 뭐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세 번째는 넘어와서 예금이냐 적금이냐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가 유리할까요? 예금일까요? 적금일까요? 조금 헷갈리죠? 보면은 1200만 원 예금에 넣었어요. 3%의 세전이자가 36만 원이 나올 겁니다. 100만 원씩 12개월 적금에 넣으면은 3% 적금이면은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이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예금에 넣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요즘에 적금 특판 중에서도 좀 이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막 10%짜리 이런 애들을 내가 막 카드 가입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해서 가입했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자 많이 나오는 애들한테 이 세금 우대 혜택까지 붙여주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예금에다가 세금 우대 혜택을 넣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예금이 더 많이 이자를 주니까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비상금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재테크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조언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금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급여통장 이런 거 설명한 영상도 있잖아요. 급여통장을 뭐 신한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 은행에다가 비상금 통장까지 만들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비상금 통장 여기다 만드니까 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욕구를 참아야 되는데 욕구를 비상금을 써서 해소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비상 상황에 좀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지금 이렇게 동네 은행들에 맡기면은 얘네들이 보통 불편해요. 어플도 불편하고 여러분이 쓰시기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급여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익숙해졌는데 동네 은행에서 뭐 어플 받아가지고 쓴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드예요, 하드. 그러다 보니까 비상금이 진짜 비상 상황일 때만 쓰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상금을 세금 우대 저축으로 해두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설명을 드렸고 세금 우대를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홈스터디 6기 모집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본인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시거든요. 나는 투자 못한다. 나는 배운 적이 없다. 핑계도 되게 많아요.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뭐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6기까지 왔으니까 70대 중반의 아버님도 계셨어요. 70대 중반의 어머님, 아버님도 계셨고 그래서 나이가 많다 이건 좀 핑계예요. 이제 내가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좀 이해력이 딸린다 하시는데 대부분 미국인들의 70%는 투자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투자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연금 계좌나 이런 거 활용을 해가지고 쭉 투자를 할 뿐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이거는 이제 핑계예요. 나는 배운 적이 없다.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배워야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워가지고 어떤 스킬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전면허랑 좀 비슷해요. 운전이랑 비슷한데 운전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막 내가 사고 날 것 같고 남의 차 막 긁을 것 같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 어쩌죠? 생각해보시면 어렵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결국엔 다 하잖아요. 그냥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요즘에 뭐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필기 이런 것도 배우고 연수도 받고
그다음에 좀 이제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도로에 몇 번 나가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일반 운전자가 되는데. 물론 무슨 카레이서를 하겠다 이러면은 재능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뭔가 지능이 필요한다거나 뭐 이렇게 나이가 좀 막 젊어야 된다거나 뭐 컴퓨터를 못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 정도는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